머리를 받치면서 우리 몸을 지탱하는 척추가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 갑자기 막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도 서지도 못하고 이래갖고 손도 대도 못할 정도로 달달달 떨릴 정도로. 걷기도 힘들고 심한 통증까지 동반하는 척추 질환. 흔들리는 척추를 바로잡아 건강한 생활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강주영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뒷목이 당기고 왼쪽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다는 김광복 씨. 통증 주사와 물리치료도 소용이 없었죠. 결국 다른 병원에서 목에 나사못을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내가 2000년도에 수술을 했는데 4번, 5번, 5번, 6번, 6번, 7번 세 군데를 했어요. 했는데 한 몇 년 동안은 괜찮다가 계속 통증이 오더라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막 못 견디고 막 고통스럽죠. 매일 고통스러워요, 나는. 경추 세 곳에 기구와 나사못을 이용해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었죠. 하지만 2007년부터 통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환자분의 병변은 그 세 군데 수술한 부위 위쪽하고 아래쪽에 그 추간공이 이렇게 좁아지는 추간공 협착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위에 대해서 그 신경성형술이라는 경추부 신경성형술을 시행해서 그 신경 주변에 있는 유착되어 있는 물질들을 좀 씻어내고 유착을 좀 박리시켜주는 그런 시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광복 씨처럼 뒷목, 어깨, 위쪽 등, 손과 팔의 저림이나 통증, 두통 등이 경추 추간공 협착증의 대표 증상인데요. 우선 원인 부위에 가느다란 특수 카테터를 넣어줍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나 유착돼 있던 부위를 제거하고 통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수한 주사약을 넣어주는데요.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진행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회복이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수술한 부위는 잘 되어 있고요. 그 수술한 부위, 인접 부위들이 이제 조금씩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세 군데를 하게 되면 그 위쪽이랑 그 아래쪽에 좀 디스크라든지 또는 추간공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퇴행성 변화들이 진행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것이라서 이제 그쪽 부위에 이제 시술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한 차례 수술 후에도 뒷목과 어깨 통증으로 고생했던 김광복 씨. 여느 때처럼 가벼운 체조로 어깨와 목 근육을 풀어봅니다. 시술 후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전에는 뒷골이 당기고 막 이렇게 어깨로 해갖고 통증이 전부 다 있었는데 시술하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가벼운 통증. 그 정도니까 앞으로 이제 치료해가지고 도수 치료도 받고 이러다 보면 나아지겠죠. 뭐.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래 받으라 받고 나서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해야죠. 장시간 TV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잘못된 자세를 오래 할 경우 목과 어깨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하게 되는데요. 잘못된 습관이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목 디스크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 목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압박을 줄여주는 스트레칭을 반복해주면 자세 교정과 목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그 증상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죠. 많이 좋아지셨다. 도수까지 하니까 더 좋네. 더 좋아지시고 어저께 시술하셨다잖아요. 예. 그 시술 다음 날 그 통증이 없어지는 걸 보면은 예. 그 평소에 머리 아프시던 것도 아마 목 때문에 없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자세 교정하고 그리고 방금 좀 전에 하셨던 운동 치료 하면서 좀 관리하시고 하면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 나중에 만약에 그걸 계속 놔두다가는 그게 또 쌓이고 하다 보면 더 악화돼요. 그러니까 수술하라 할 때는 빨리 간단한 치료로 수술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생활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5분 이상 똑바로 누워 있을 수 없을 만큼 오른쪽 팔뚝 통증이 심했던 백윤근 씨. 2년 전 한 차례 시술을 받았지만 또다시 통증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팔이 막 쑤시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뭐 팔이 왜 이렇게 아프지 하는 이제 생각 가지고 한방병원을 이제 찾게 됐고요. 근데 한 2개월 지나니까 이제 증세가 심해져 가지고 잠을 잘 때 우리가 이제 뒤치다거리 이렇게 뒤척이잖아요. 그러면 팔이 찌릿찌릿해 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왼쪽, 오른쪽 이제 돌려서 자세를 교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지고 진단을 받으니까 디스크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됐죠.
경추 4번과 5번, 5번과 6번, 6번과 7번 사이의 디스크가 원인이었는데요. 특히 4번과 5번 사이 디스크가 문제였습니다. 4번, 5번 쪽으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위쪽이랑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사진상으로는 많이 심하셨는데 증상이 그래도 수술할 정도로 심하시진 않아서 저희 병원에서는 비수술적 치료인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목뼈와 뼈 사이를 지지해주던 디스크가 탈출한 목 디스크는 초기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우선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지름 1mm 정도의 의료용 관을 삽입한 후 그 관으로 약물을 넣어줍니다. 시술 시간도 15분 내외로 짧고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거나 고령의 환자에게도 부담이 덜한 치료법이죠. 목 디스크가 의심된다면 초기에 병원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좀 어떠십니까, 증상? 상당히 좋습니다. 많이 좋아지셨고. 네, 일단 팔을 저리고 예. 이게 없어졌고 예. 지금 이제 팔 쪽 이게 손 쪽에 예. 힘을 주면 약간 이게 이제 저림감이 예. 미세하게 좀 남아있다, 그죠? 미세하게. 디스크가 한 군데 아니고 세 군데라서 조금 걱정되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엔 증상이 좀 많이 좋아지셨네, 그렇죠? 늘 이게 이제 우리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할까 말까 되게 망설였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으니까 다행입니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디스크가 지금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가 있고 또 4번, 5번은 제가 사이즈가 조금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고 관리만 잘 하시면 크게는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이전에 비해가지고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좋아졌고요. 일단 손 팔 쪽에 이게 이제 저리고 가는 게 없어졌고, 항상 이게 늘 우리하던 그런 감이 지금은 좀 많이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게 디스크라는 병명을 뭐 전혀 이번 제가 이제 체험함으로 이제 터득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초창기에 한 2개월 동안 한방병원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차도가 없어요. 증상이 똑같고.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이제 알려진 의술이라면 이런 간단한 치료를 통해 가지고 효과를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두 달 정도는 증상을 봐가면서 약물로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치료, 도수치료라든지 또는 일반 물리치료를 같이 하고 그리고 평소에 좀 자세 교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습관을 좀 고치고 해서 경과를 볼 예정입니다. 이미 한 차례 척추 수술을 받았던 안숙자 씨. 통증이 심할 땐 걷기도 힘들고 허리와 엉덩이에서 시작된 통증은 오른쪽 다리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발끝까지. 다리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래갖고 뭐 참다 못해서 못 참겠어서 이제 수술을 생각했어요. 이게 통증이 오면 여기 살 자체도 아파갖고 이거 손도 대도 못할 정도로 달달달 떨릴 정도로, 그리고 너무 심하게 오니까 막 몸에서 막 땀이 쫙쫙 흐를 정도로. 요추 1번과 2번에서 협착증이 생긴 건데요. 이로 인해 신경 압박이 생긴 것이 통증의 원인이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2016년도 12월 달에 타 병원에서 허리에 대해서 세 군데에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수술을 받고 나서도 통증이 계속 지속되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내원에서 시행한 MRI상에서는 수술한 부위 외에 타 부위에 추간공 협착증 소견이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허리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지만 예전처럼 큰 절개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환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2cm 내외의 작은 절개를 내는데요.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수술 부위를 확대해보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직접 원인 부위를 보면서 수술할 수 있어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죠. 레이저를 이용해 눌리거나 좁아져 있던 신경관을 넓혀줘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수술 중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추간공을 넓혀주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들어가니까
그때 MRI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조그만하게 디스크가 터져 있는 덩어리도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추간공을 넓혀주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디스크까지 함께 제거했습니다. 양쪽 허리가 아파 앉기도 서기도 힘들었던 기창서 씨. 어제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에는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가 아파 오래 걷기도 힘들었죠. 누워서 잠을 못 잤거든요. 이게 뭐 맨날 옆으로 요리 뒤짝에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저녁에 누워있어도 아프지도 않고 좋아요. 지금 상태로서는 매우 좋아요. 요추 5번과 1번 천추 사이의 디스크가 원인이었는데요. 미세 현미경 레이저 수술로 터진 디스크를 제거해줬습니다. 아버님 증상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았습니다. 많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지금 한 3개월 넘게 고생하셨다 그죠? 실주하신 3개월 고생했고 그 전에도 한 2년 정도. 됐어요. 예. 그 디스크 터져 나온 거는 다 100% 다 제거가 됐더라고. 예. 그래서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요. 친구도 여행도 한 번도 못 갔어요. 혈 아프다 해갖고. 그래서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요. 가까운 거 그래요. 그게 뭐 건강을 제일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분처럼 장기간 오랫동안 증상이 지속되어 오신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갑자기 터져서 수술한 환자분들에 비해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은 조금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술 전에 있던 그런 극심한 통증은 많이 좋아진 상태고 지금은 보행도 원활하게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허리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다는 김우건 씨. 2014년과 2017년도에 수술과 시술을 차례로 받아야 했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가 당기고 또 허리 엉치 쪽이 좀 통증이 좀 심하고 이랬어. 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내 전에 디스크 수술할 때는 거의 뭐 죽고 싶을 정도로 많이 아팠고 지금은 뭐 움직이는데 이런 데는 그 이상은 없는데 좀 불편하고 뭐 허리가 좀 당기고 막 허벅지 자극이 좀 심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 허리가 아프고 오른쪽 허벅지엔 열감이 느껴져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며 통증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악화돼 또다시 병원을 찾은 겁니다. 이번엔 또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꼼꼼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3, 4번 요추에 디스크 퇴행증이 있고요. 4, 5번 요추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 발견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요추 3번, 4번의 디스크 파열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 4번이 아니라 거기보다 한 칸 아래인 4, 5번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상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뭐 디스크가 파열된다든지 또는 협착증이 수술을 당장 해야 될 정도로 심한 정도는 아니라서 요추부에 대해서 신경성형술이라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병원을 찾은 덕에 시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4, 5번 요추의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 신경성형술을 진행했는데요. 국소 마취 후 절개 없이 특수 카테터만을 넣어 약물을 주입하는 겁니다. 전신 마취나 절개 없이 진행되다 보니 회복이 빠른 것이 장점이죠. 시술 후 회복만 되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항생제 한 번 더 먹자 하시거든요. 요거는 오늘 점심 저녁이고요. 어떤 약이 들어가는지 성분 다 적어져 있거든요. 허벅지에 있던 통증도 없어지고 또 뒤에 엉치에 있던 통증도 없어지고 걷기도 많이 편해지고 허리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 뭐 다른 데 다닐 필요 없어요. 정확한 MRI 찍어갖고 진단 받아갖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저기 침 맞으러 다니고 막 정형외과 다니고 힘들어서 안 돼요. 돈 들고 사람 병 더 키우고. 불가피하게 3차례 허리 치료를 받은 김우건 씨. 무엇보다 통증이 있을 때 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 자세로 오래 이렇게 숙여서 앉아있게 되는 자세가 안 좋고요. 보통 앉을 때는 항상 바른 자세로 앉으시고 그리고 운동으로는 걷기나 수영 같은 이런 허리의 길이권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오른쪽 엉덩이가 조금씩 아파왔습니다. 괜찮겠지 하며 견뎠다는 박춘남 씨. 처음엔 무릎이 안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작년
그 12월 달에 좀 무리를 했더니 막 갑자기 막 일어서지도 못하고 막 안도 서지도 못하고 이래갖고 걸음을 걷기 힘들고 내리막을 걸어갈 때면 특히 힘들어 무릎 탓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허리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자고 했지만 수술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걸음을 못 걷겠고 허리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밤 잘 때도 쑤시고 땡기고 밤낮 없이 쑤시고 땡기는데 레이저 시술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했냐고 대수술 가면 대수술 위험하니까 해라 그랬더니 그래 뭐 당장 그 이튿날 이제 예약해가지고 가서 하니까 그는 입원도 안 해도 되고 3시간 좀 누웠다가 일어나니까 영 낫더라고요. 3번, 4번 요추에 전방 전이증이 있고 3번과 4번, 4번과 5번에 협착증이 있어 신경성형술을 진행했습니다. 검사상으로는 보면 요추 3, 4번, 4, 5번 두 군데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척추뼈가 앞쪽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두 군데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 얘기까지도 들으신 적이 있으신 분이셨고요.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철심을 양쪽으로 6개씩 받게 되는 아주 큰 수술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연세가 상당히 많으시고 고령이시고 해서 그렇게 큰 수술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약물 치료나 이런 걸 해봤는데도 증상이 계속 지속이 돼서 일단은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한 상태입니다. 시술로 치료한 덕에 회복이 빨랐는데요. 치료한 지 석 달째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래 먼서가 있었지. 먼서가 있고 지금은 뭐 설거지하고 일날 밥도 해먹고 다 합니다. 애기도 보고. 아유 비교도 안 되지요. 다 낯선 거 한 가지지 옛날보다는. 자꾸 좋아지니까 이제는 뭐 죽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살고 싶지. 어머니가 지금 이게 보통 척추 전방 전이증이 한 군데만 있으셔도 증상이 많이 심하실 수가 있는데 어머니는 지금 두 군데가 있으신 상태라서 이제 증상이 좋아지시고 나서는 평소에 걷기 운동 같은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척추 길이끈을 좀 강화를 시켜줘서 척추뼈가 앞쪽으로 밀리는 걸 최대한 늦춰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증이 좋아지시고 나면 이제 지금 드시는 약도 이제 완전히 끊으실 예정이신데 혹시나 추후에 다시 또 증상이 조금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 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계속 꾸준히 경과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허리 통증이 있어 병원을 찾은 김성환 씨. 사실 4년 전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악몽 같습니다. 한 4년 전에 그때부터 이제 허리 아프더니 이제 다리에 통증이 와가지고 굉장히 지리해서 발끝까지 아파서 오래 갔어요. 그래서 한 1분도 서 있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병원에 찾게 됐습니다. 허리가 땡기면서 허리부터 엉덩이에서 다리로 해서 발 끝에까지 전부 다 지리하니 아프고 땡기고 그냥 막 땡기니까 서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질질 끌고 다니시고 했는데 그렇게 뭐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예. 그리고 작년 5월 요추 4번과 5번, 5번 요추와 천추 1번 사이에 이상이 생겨 신경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그 증상은 좀 어떠세요? 네, 많이 좋아졌고요. 뭐 예. 꾸준히 이제 좀 도시를 계속 좀 봐야 되겠다. 아버님이 이번에 시술하신 부위는 요추 5번하고 천추 1번 쪽에 네. 약간 오른편으로서 약간 디스크가 나오면서 이렇게 끝이 살짝 찢어져 있는 이런 상태였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착을 풀어주는 시술을 시행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전에 있던 증상은 좀 사라지신 상태입니다. 그죠? 네. 최근에 찍은 MRI상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은 안 보이고 하니까 지금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고 그죠? 그러면 앞으로 관리만 잘 하시면 네. 이제는 뭐 수술을 하거나 그럴 경우는 많이 드물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통증이 완화가 되고 여러 가지로 최근에 그 오른쪽 엉치랑 다리 쪽으로 다시 조금 통증이 생기고 근데 예전에 수술 전처럼 그렇게 심하게 오신 건 아닌데 좀 일상생활에 많이 좀 지장을 받을 정도로 불편하다고 해서 오셔가지고 MRI를 다시 4년 만에 찍어봤는데 그때는 수술 부위 말고 그 아래쪽에 디스크 끝이 좀 살짝 찢어지면서 디스크가 나와 있는 상태라서 그때 처음처럼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번에는 신경성형술이라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의 디스크가 좀 안 좋으신 상태고 또 연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허리에 있는 기립근도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편측으로 회전하는 운동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골프나 테니스 같은 운동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허리 기립근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걷기 같은 운동 치료가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 질환 시술 후 척추의 안정을 위해 심부 근육과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척추 주위와 골반 주위에 있는 코어 심부 근육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어 심부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바른 자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받고 나면 아무래도 통증이 이제 아무래도 좀 덜하죠. 왜 그러냐면은 눌리는 신경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경직된 근육이 이제 완화되다 보니까 이제 받고 나면은 그 아프던 통증들이 많이 치료가 되고 좀 이렇게 효과가 참 좋더라고요. 그건 말로 표현 못하죠. 그 당시에 아예 걷지를 못했으니까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이제 회복된 상태고 회복 중이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렇게 주기적인 도수치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허리 건강 유지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건강 완화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몸의 중심에 위치해 기둥 역할을 하는 척추. 척추가 바로 서지 못하면 몸의 균형은 무너지고 맙니다. 견디기 힘든 통증은 기본,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척추 질환.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척추가 건강해야 우리 생활도 건강해집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능하면은 환자 몸에 칼을 안 댈 수 있으면 안 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부터가 만약에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많이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칼을 안 대고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실 수 있다면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 또는 심한 경우에는 시술적 치료를 해서 환자를 호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